안녕하셈 세미가 알려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목차는 다빈치의 유년기와 발자취 다빈치의 작품 다빈치의 재미있는 일화입니다. 다빈치의 유년기. 다빈치는 1452년 이탈리아의 피렌체 공국 빈치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변호사인 아버지와 농민의 딸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부모님은 정식 혼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빈치는 사생아라는 호칭이 붙게 됩니다. 다빈치는 어머니와 함께 살다 후에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미술과 자연을 보는 눈이 남달랐던 다빈치를 아버지는 어딘가로 보내게 되는데요. 당시 모든 예술인의 성지이자 유명한 예술학문계 인사들을 배출한 그곳, 바로 피렌체입니다. 아버지는 다빈치를 피렌체의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의 공방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때 베로키오가 누구냐고요? 바로 피렌체를 대표하는 도나텔로의 우수한 제자이자 조각화, 회화 등 다방면으로 활약한 사람입니다. 당시 예술계를 후원하던 메디치 가문에게도 후원을 받으며 당시 권위 있는 화가였습니다. 10대의 다빈치. 다빈치는 베로키오 공방에서 청소와 잔심부름을 돕고 물감 만료를 빻고 물감 만드는 일을 하며 힘들고 고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여러 예술작품을 보고 따라 연습하며 미술 실력도 키우게 됩니다. 20대의 다빈치. 다빈치는 20살이 되던 해 베로키오가 그리던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작품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 베로키오가 그린 것이지만 왼쪽 및 작은 두 꼬마 천사를 다빈치가 그린 것입니다. 베로키오는 이때 제자 다빈치가 자신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는 사실에 충격을 먹었다고 하는 일화도 있는데요. 베로키오는 이런 다빈치를 정식화가 길드인 성류카 조합에 가입시키기로 합니다. 이는 스승인 베로키오에게 인정받은 것으로 다빈치는 실력을 인정받는 화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빈치에게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미완성된 작품을 출품해 당사자를 당황시켰다고 합니다. 30대 다빈치.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밀라노로 떠납니다. 다빈치는 밀라노 공국의 스포르차 가문의 후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다빈치는 하나의 걸작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최후의 만찬. 이를 통해 다빈치는 밀라노에서 스포르차의 전속 화가이자 군사기술자, 건축가로 일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17년간 살았습니다. 그가 그동안 공부해온 과목은 20개가 넘을 정도로 많았고 그는 천재화가 다빈치로 불리우게 됩니다. 그러다 그가 살던 밀라노에서 정세가 불안해지는 시기가 오는데요. 이탈리아 2차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1499년 프랑스 왕국 루이 12세가 밀라노를 점령하고 스포르차는 포로로 잡혀가자 더 이상 후원을 받을 수 없던 다빈치는 잠시 베네치아로 떠났다가 1500년 다시 피렌체로 돌아갑니다. 그는 교황청의 부름을 받아 그림들과 제단화를 그려내었고 1516년 프랑스와 1세의 초청으로 앙부아즈 성 클로리스 성에서 제자들과 말년을 보내다가 1519년 죽게 됩니다. 다빈치의 작품입니다. 간단하게 5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작품 특징은 진품의 여부가 불확실하고 미완성인 작품이 대다수입니다. 먼저 수태고지입니다. 1472년부터 1475년 시기에 그려졌고 내용은 가브리엘이 예수를 의미하는 흰백합화를 마리아에게 주는 모습입니다. 어딘가 사진을 찍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까 나왔던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음식을 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인데요. 예수가 죽기 전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작품은 템페라라는 노른자와 물감을 섞어 바르는 형식으로 그려진 작품으로 특성상 오래가지 않은 기법이라 현재까지도 복원을 온전히 마치지 못한 모습입니다. 원근법과 황금률 또한 들어가 보는 사람이 정말 그곳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네요. 모나리자입니다. 정말 유명한 작품인데요. 모나리자는 리사라는 여인을 그린 것입니다. 이 또한 원근법으로 당시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스푸마토라는 기법으로 안개처럼 사라지는 듯한 모습이 몽환적입니다. 다음 살바토르 문디인데요.
예수가 손을 들고 투명구를 들고 있는 모습이 어딘가 위험함을 보이는 듯합니다. 다음 동방 박사들의 경배라는 작품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미완성 작품으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다음은 다빈치의 일화입니다. 멀티태스킹의 달인이기도 해서 친구가 집을 방문했더니 한 손으로는 글을 한 손으로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르조 바사리가 지은 글에서 다빈치는 육체적 아름다움은 아무리 예찬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 행동에서는 무한한 우아함이 있다. 라고 했으며 당시 패션 유행에 반대로 입는 성향을 보이며 당시 파격적인 모습의 다빈치이기도 했습니다. 좌우반전 또한 잘했는데요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남은 다빈치의 기록물을 보기 위해 거울을 서응하는 등 하나하나의 단어를 돌려보고 비추어보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빈치는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붙기도 하는데요. 실제 1476년 어린 남자 제자들과의 이상한 소문이 돌아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연 다빈치가 동성애자가 맞는 걸까요? 2017년 11월 그의 그림인 살바토르 문디가 무려 4억 5천만 달러, 한화로 4,803억 원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에게 팔리며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예술품이 되었습니다. 또한 레오나르도의 작성된 36장 분량 노트가 빌 게이츠에게 팔렸고 그는 교육 목적으로 주석을 달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역사와 일화 그리고 작품을 소개한다면 무한하게 많겠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고 잊혀지지 않고 유명한 예술가로 손꼽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소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